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저렴한 물건 하나 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완도군 구내면 원동리, 지상에는 이렇게 주택이 있고 주택을 깔고 앉은 토지만 경매해 놓았습니다. 전남 완도군 구내면 원동리 545-2, 대지 80평방미터, 그리고 같은 곳 545-5번지 도로 2.12평.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와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돌담으로 되어 있고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경매에 나온 물건은 이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됐고 토지만 경매에 나온 겁니다. 토지의 감정금액은 345만 8천원, 현재 최저가는 245만원. 지난 9월 6일 박땡땡씨가 875만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미납을 했죠? 대금을 미납했습니다. 아마도 낙찰 금액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미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입찰 금액을 왜 이렇게 높게 썼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토지의 가치를 높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썼을 수도 있고, 또는 건물주에게 이 토지를 팔아 넘기기 위해서 높게 썼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나온 물건의 경우 이렇게 높게 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건물주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서 토지를 건물주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높게 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금액 875만원은 건물주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낙찰받았기보다는 토지 자체가 괜찮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성지도 한번 잠깐 봅시다. 자, 위성지도를 보면 좀 크게 볼까요? 자, 이 섬이죠, 섬. 섬인데 육지에서 도로가 연결됩니다. 도로가 연결되죠? 더 크게 볼까요? 어이구. 자, 크게 보면 육지에서 섬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다시 확대를 하면 요 물건입니다. 요 물건. 로드뷰 한번 봅시다. 로드를 보면 요 집입니다. 요 집. 집은 멀쩡하죠? 집은 멀쩡합니다. 자, 이 주택이 깔고 앉은 토지만 낙찰받는다. 지금 현재의 최저가는 245만원.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죠? 저렴합니다. 요즘 미국 주식 테슬라가 한 주당 대략 한화로 환산하면 주당 한 120만원 하나요? 테슬라 두 주 가격입니다. 두 주 가격. 그리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높은 금액에 입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8명이 입찰해서 875만원에 낙찰이 됐지만 미납을 했죠. 대체로 미납을 해서 재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높은 금액에 낙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낙찰을 받았는데 왜 미납을 했을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1등한 사람은, 미납을 한 사람은 입찰에 참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금액보다는 무조건 낮게 쓰면 된다. 너무 높게 쓰지 마세요. 높게 쓰면 안 되고 최저가 언저리에서 적당히 쓰시면 낙찰이 되지 않을까. 29일이 입찰인데 조회수도 얼마 되지 않습니까? 29일이 입찰인데 5분 이상 열람한 사람이 2분. 그러면 거의 입찰자는 1명 아니면
2명 정도 되지 않을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1명 내지 2명 입찰한다고 했는데 5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10명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봐서는 입찰자는 많아봤자 2~3명 아니면 단독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됐는데 토지만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토지 지상에 건물이 있으므로 토지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건물주를 상대로 지료는 청구할 수가 있겠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거나 부당이득금,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내지는 지료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대충 요즘 지료 감정을 하게 되면 연 3% 정도 나옵니다. 토지 감정 금액의 연 3%. 대략 10여만 원은 나옵니다. 그렇다면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 보면 연 5% 내지 6% 수익률은 된다. 그리고 요 조사 내역을 보면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 공가 집이 비어 있다는 얘기죠. 채무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어쩌고 저쩌고. 현재 이 주택은 빈집으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여기 살고 계시던 분이 자제분들이 모시고 갔거나 그럴 경우 시골에 빈집들이 많죠. 만약 여러분들이 건물주의 입장이다.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지료를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낸다거나 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거나 굉장히 귀찮겠죠. 그리고 건물은 이제 필요가 없다. 아무도 안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건물은 토지의 낙찰자가 적당히 인수를 하면 됩니다. 그냥 달라고 하면 좀 미안하죠? 적당한 금액에 돈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수한다. 비록 미등기 건물이지만 토지와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건물의 평가 금액은 1,442만 5천원. 물론 이 돈을 다 줄 필요는 없겠죠. 만약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건물은 철거됩니다. 이 물건의 법정 지상권은 1994년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994년에 매매로 취득할 때 아마도 현재의 건물을 같이 취득하지 않았을까. 즉 미등기 건물을 토지와 함께 매수했다. 이럴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1994년도에 매매로 취득했는데 건물의 상태는 대충 봐서 94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인다고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을 철거할 수가 있고 현재 토지의 소유자가 이 건물을 지었다. 그렇게 되면 법정 지상권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여하튼 토지를 낙찰받고 소송을 하든 뭐를 하든 건물을 인수하든 적당한 금액에 건물을 인수하든 소송을 제기해서 압박을 하여 좀 싼 가격에 건물을 인수하든 아니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겠죠. 토지의 낙찰자가 됐든 건물주가 됐든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만들면
팔아먹기가 수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의 낙찰을 받으면 건물을 인수하든 토지를 건물주에게 매각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이 된다. 만약 건물주도 팔기가 싫다, 땅도 사기 싫다, 그러면 지료를 받으면 되겠죠. 그 지료 역시 은행 이자보다는 2배, 3배가 높다. 자, 현재 최저가는 245만원입니다. 테슬라 주식 2주 가격, 네이버 주식 6주 가격이 채 안 됩니다. 네이버가 요즘 40만원쯤 하나요? 46이 24, 6주. 자,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토지입니다. 특히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맞선 보러 나갔다. 이것저것 물어보겠죠. 여자가 집은 있느냐. 그러면 답변하기가 편하겠죠. 바닷가에 자그마한 집 하나 있습니다. 재산이 좀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저기 저 남해안 아름다운 섬에 아름다운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짭짤하죠? 여기저기 땅이 좀 있습니다. 말하기 좋지 않습니까? 얼마짜리냐고 물어보겠습니까? 얼마짜리냐고 물어보면 245만원짜리라고 하세요. 기가 찹니다. 농담이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괜찮아 보입니다. 농가주택이 딸린 바닷가 인근 토지. 자, 해결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물을 적당한 가격에 인수를 해서 조금 좀 손을 보고 친구들 낚시를 가거나 이럴 경우 사용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입찰일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11월 29일. 참, 이건 너무 높게 쓸 필요 없습니다. 높게 쓰면 모든 면에서 해결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높게 써버리면 지료를 받더라도 은행이자도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땅을 건물주에게 팔 때도 너무 높은 금액이 낙찰이 되면 협상이 잘 안 됩니다. 또 땅값을 높게 낙찰받아 놓으면 건물을 인수하더라도 부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격은 적당해야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